애틀랜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의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체류 신분 변경할 때에 그 비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 불가능하신 분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가능한 분들을 특별히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체류 신분 변경을 원하시는데도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신분이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신 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신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 변경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가능은 하신데 그러면 가능하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변경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네. 지금까지 본인이 뭐 한 가지 신분으로 미국에 계셨든 아니면 체류 신분 변경을 벌써 뭐 한번 하신 적 있으셔서 두 개의 다른 신분을 가지고 계셨든 간에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본인한테 주어졌던 그 이민 신분을 위반한 적이 없으셨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려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전에 이루어지면 좋은 상황이 미국에 뭐 방문 비자로 와서 계시든 아니면 뭐 취업 비자로 와서 계시든 간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그 체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민법에서 이제 주어진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제약 조건이라든가, 무슨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진 비자라 그러면 어느 곳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혹시 그런 제약이 있다라면 그것도 아셔야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본인에게 주어진 비자 내에서 잘못되는 일이 이제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에 쭉 이제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이민법을 위반하신 적이 없으셨어야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신 적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다른 신분으로 지금 현재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이제 변경하시려고 신청을 하셨을 때 변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위반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 됐다면 당신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내줬는데 그 신분에서 그 신분의 소지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드리자 그러면 제가 일단 아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취업 비자로 일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취업 비자로 지금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A라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A라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30시간씩 일을 하시는 포지션으로 H1 비자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를 잘 받으셔서 이제 그 A라는 회사에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신데 만약에 그 지금 스폰서를 해주셨던 비자를 내주셨던 그 A라는 회사 말고 B라는 회사에서 이분이 이제 워낙 유능하시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와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시면 이민법상으로 보시면 그 B라는 회사에서 또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시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또 따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H-1B 신분으로 취업 비자시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 데서나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 이민법에서 이제 보면 H-1 비자에 이제 주어지는 그 제약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신 거예요. 스폰서를 해준 그 스폰서 회사에서만, 그리고 그 내용대로만 이제 원래 이 내용으로 그 업무를 보면서 이 직함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처음에 비자를 신청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자세하게 접수 시에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민국 측에. 그래서 이민국 측에서 봐서 H-1 신분에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제 전문직 비자니까는요, 그 전문직이라고 충분히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그러면 그 전문직을 이제 수행을 하라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하라고, 그것도 뭐 미국에 있는 어느 그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회사에서나 다 하십시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받는 것이 그 H-1B 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지만 그 제약을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그리고 그 업무 내용대로 일을 하셔야만 그게 본인에게 주어진 그 비자에 대한 이제 제약 부분은 이제 위반하지 않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B나 C라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영영 못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니시죠. 그건 아니시고, 그쪽 회사에서 근데 이제 다만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원하시는 다른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쪽에서 따로 스폰서를 받으셔야 돼요. 네, 스폰서가 바뀌는 먼저 그렇죠. 그게 먼저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옮겨 가시든, 아니면 A에서 파트타임으로 뭐 이만큼, B에서 파트타임으로 이만큼 이렇게 뭐 병행을 하시든, 그런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겠죠. 근데 취업 비자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 비자로, 네네. 그래서 우리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비자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한국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젠 좀 공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미국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그냥 학교를 다니면 나중에 신분 변경하는 데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예, 그것도 이제 지금 관광으로 오셔서 이제 학생 비자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래 학생 비자로 바꾸신 다음에 풀타임으로, 네. 그러신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셔야지 문제가 없으시죠. 네. 허락을 받아야 되네요. 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면 되는데, 더군다나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나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비자로 입국하셨던 분들은 일단 무비자로 계시는 동안에 다른 비자로 바꾸실 수가 없으시니까 일단 첫째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신 거고요. 그게 아니시고 방문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면 미국에 계시면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시는 게 가능하시잖아요. 다른 체류 신분이 가능은 하신데, 그 체류 신분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다라는 의미도요.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무슨 이제 뭐 로컬 스쿨에, 커뮤니티에 있는 이제 지역 어떤 이제 작은 학교에서 뭐 그냥 교양 과목 정도로, 아니면 뭐 취미로 꽃꽂이를 예를 들어 배운다라든가, 뭐 점토를 활용을 해서 무슨 생활 도구를 만드는 거를 뭐 잠깐 뭐 일주일에 1시간 뭐 배워본다라든가, 뭐 이런 수업을 잠깐 들어보는 이런 부분에 있는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시고 학생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꾸셔서 공부가 이 미국에 체류하는 데에 주 목적으로 바뀌시려고, 그게 만약에 목적이시라면, 그러신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만 하면 그러면 나 혼자의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니시죠. F1 비자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래? 그렇게 만약에 되시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학생 비자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하게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또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신분이 여태까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을 뭐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이제 예를 이제 혹시 신분에 위반되는 이런 예를 좀 들어달라고 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종교 비자에 대한 이제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종교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목회자분들께 이제 주어지는 게 종교 비자시잖아요. 네. 종교 비자 신분이신데,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H1B 비자랑 취업 비자랑 비슷하게 그 스폰서를 해주신 청빙을 받으신, 그리고 이민국에 정식으로 스폰서 이제 이 절차를 밟아서 종교 신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해주신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것만이 이제 허락이 되세요. 첫째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종교 그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배우자분들. 네. 배우자분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신분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혹시라도 또 이제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유급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러셨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이민국에서 알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종교 종사자의 배우자가 네. 이제 일을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페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네. 내가 무슨 비자를 뭐 변경한다고 할 때 그게 드러나면 네. 그럼 이제 거부당한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네, 거절당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위반이 되었다면. 네. 그리고 신분 변경을 할 때에 네네. 내가 또 시점이 네. 적절하냐 지금이 하는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 신분 변경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체류 신분을 지금 가지고 계실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H1B 신분으로 계시는데, 이제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면,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업을 이제 찾으셔서, 좋은 이제 기회를 찾으셔서 그 창업을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 체류하시는 게,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줘서 지금 그 고용주의 회사에서 이민국에서 허락받은 그 직책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H1B 비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창업 비자로 이제 소규모 투자 비자로 바꾸신다라고 하실 때,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꼭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죠. 그러실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신분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신분이 끝나기 전에 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그 접수 신청서가 접수가 되기만 한다면, 그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서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기간에 다른 그 전 신분이 지금 없으신 그 전 신분이,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시던 신분이 이제 만기가 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분이 만기가 되시더라도 그 현재 가지고 계시던 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 서류가 접수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기다리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미국에 계시면서.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나오겠지만, 이제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이렇게 넣으셨었겠지만요. 만에 하나라도 그 신분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다른 신분이 없으시잖아요. 신청 서류가 이제 거절이 당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처음부터 이제 비자 신청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보통 지금 이 신청 비자가 어느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리는지, 검토 기간이,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모두 고려를 하셔서, 예를 들어 뭐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의 검토 소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아셨다 그러면 여유 있게 내 현재 비자가 지금 뭐 3개월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거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동안에, 충분히 갖고 계시는 동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이제 잘 그 기간 안에 이제 나오게 되시면 그 전 신분에서, 그 전 신분이 지금 기간이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있으셨다가 이제 그 다른 신분으로 이제 변경이 그야말로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또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언제쯤 내가 변경 신청 서류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이제 고려하시면 되실 거예요. 관광으로 제가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네. 학생 비자로 바꾸려고 그래요. 네. 그럴 때 들어오자마자 바꾸면 네. 관광 비자, 네가 미국에 입국할 때는 관광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왜 학생 비자로 바꾸려고 하냐 네.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관광으로 들어오신 분들일 때, 다른 비자로 이제 옮겨갈 때는 그러면 어떠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으로 일반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릴 때, 관광으로 들어오셨다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려고 그러실 때, 그분들이 이제 가장 그런 의심을 많이 받으시죠.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미국에 들어오실 때 단기 취업을 이제 목적으로 하셔서 취업 비자를 이제 스폰서를 통해서 H-1B 비자를 만약에 처음부터 미국에서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제 그래서 H-1B로 이제 미국에 계속 계시다가 다른 이제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셔서 그쪽으로 이제 바꾸시려고 그러실 때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처음에 H-1B로 들어왔던 게 거짓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은, 그런 의문은 받을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으신 게, 특히 이제 관련 분야라고 이제 하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사람의 상황이, 내가 이 전공 분야를 살려서 H-1B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일한 경력과 나의 학력을 다 합해서 다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나의 이 부분을 다 살려서 창업을 해서 내가 스스로 사업 이제 소유주가 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보통 그런 부분이라면 처음에 H-1B로 들어온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지는 않겠죠. 일반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H-1B로 이제 처음에 들어오셔서 뭐 처음 3년만 일을 하셨으면 3년 일하신 기록이 또 당연히 있으실 거고, 아니면 6년 내내 또 일하셨으면 6년 동안 일하신 기록이 있으실 테니까 처음에 미국에 입국했을 때의 의도가 거짓이었던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혹은 받을 확률이 적으신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생 비자로 바꾸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민국에서 그 변경 서류를 받았을 때, 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의심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관광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았느냐, 혹시.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 완전히 이제 허위로 그냥 미국에 일단 들어오기 위해서 된 이유가 아니었느냐. 원래 목적은 뭐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었다니 미국에 더 길게 체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그런 의심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처음에 관광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신 게 맞으세요. 그러셔서, 네. 그래서 신분 변경의 적절한 시점의 문제는 결국은 입국 그 신분 변경에 대해서 의심을 사지 않는 그런 쪽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민국에서 의심이 가는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높으면 높을수록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게 크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점을 생각을 하실 때, 보통 바로 오시자마자, 관광비자로 오시자마자 일주일 안에 예를 들어 뭐 바로 학교를 가야 되는 걸로 마음이 바뀌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신청 서류를 넣으셨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시기가 너무 처음에 입국했던 시기와 방문이라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입국했던 시기가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신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뭐 30일 이상은 기다리고 아니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는 거기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60일 은 최소한 이제 넘어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90일 넘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꼭 이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만약에 하시는 걸로 변경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도 생각하시기에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체류 신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분 변경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계시면서 신분을 이제 유지를 잘 하셨었는지,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셔야 되시고, 또 지금이 신분 변경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가장 큰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애틀란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특별히 진명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